ADI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컴퍼니 오버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이제 올해 한 2쿼터 끝나는 시점에 전체 시가총액은 한 91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 매출로는 한 12빌리언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한화로 하게 되면 한 15조 원 정도 연간 레버뉴가 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는 한 26% 정도 그렇게 레버뉴가 그로스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클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포커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월드와이드 글로벌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포커싱하고 있는 영역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인더스트리얼 매출 포션이 제일 많습니다.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동화로 바뀌면서 오토모티브 영역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크고 있는 한 21% 정도의 연간 레버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5G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월드와이드하게 한 16%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는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13%.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포커싱을 두고 있는 영역은 인더스트리얼 영역인데, 인더스트리얼 영역은 워낙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데피니션 하는 것들은 오토메이션, 자동화 분야,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디지털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고 해서 밀리터리라든가 이런 위성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측 장비라든가 어떤 측정하는 거, 메저먼트 이런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 요즘에 이제 그린 에너지라든가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비즈니스를 저희들은 통상 인더스트리얼 마켓이라고 그렇게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의 내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ADI가 한 196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업력으로는 한 57년 정도 그렇게 됐는데, 7만 5천 가지 정도의 프로덕트군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예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많이 포함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커스터머는 한 12만 5천 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거의 상당 부분에 아마 반도체를 핸들링하는 고객분들은 거의 다 ADI 컴포넌트들을 알고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I는 어느 한 컴포넌트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는 컴포넌트는 없어요. 이게 일반 작은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한 컴포넌트가 매출액의 뭐 한 20%, 30%를 전체 매출액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7만 5천 개의 컴포넌트들이 다양하게 이제 스프레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캐터드 되어 있는 레버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ADI 이제 모토라고 좀 볼 수 있는데, ADI가 지향하는 방향은 왼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피지컬 월드,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을 ADI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필요하는데, 센서류가 좀 필요할 거고요. 아날로그 쪽에 뭐 온도 센서라든가 습도 센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IMU라든가 짐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메저먼트 할 수 있는 데이터 컨버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테크놀로지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시그널을 좀 어느 정도 프로세싱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퓨트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심리스하게 연결해주는 커넥티비티,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파워는 또 모든 영역에서 공통된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워를 또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어떤 세계에서 디지털 월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토로 지금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 영역들이 커스터머 쪽에 항상 저희들 서플라이들은 다가가야 되는데,
커스터머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7만 5천 가지 프로덕트, 그래서 연간 또 매번 요것들이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만 5천 가지 현재는 있는데 아마 내년 되게 되면 8만 개 이렇게 또 증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는 12만 5천 개, 그 다음에 업력은 57년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매니팩처링 커패시티를 매년 좀 늘리고 있는데 26년도까지 해서 한 2배 정도로 매니팩처링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게 하는 거가 저희들의 이제 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술로는 저희들이 아날로그하고 믹스드 시그널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아마 믹스드 시그널은 뭐 조금 생경하실 텐데 아날로그 쪽을 디지털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든가 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꿀 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런 것들의 이제 컨버터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관련된 칩들이 또 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선 쪽에 상당히 좀 강합니다. 아까도 그 이 전 페이지도 말씀드렸다시피 5 쪽에 시스템에 들어가는 무선 칩의 상당 부분은 저희들 칩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것은 무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밀리미터 웨이브 110GHz까지 저희들이 커버하는 무선 솔루션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그 저희들이 그 많은 포커싱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엣지 프로세서하고 센서류에 좀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시대를 맞이해서 엣지 프로세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AI 프로세서를 트레이닝 할 때는 저 서버 단에서 올라가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엔드 단에서 끝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어떤 AI 프로세서들을 저희들이 또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 ADI 월드와이드 하게 되면 R&D 인베스트먼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 빌리언이면 연간 단위로 한 2,300억 정도, 연간 단위 아니죠 2조 3천억 정도 그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어떤 방대한 컴포넌트들을 신규로 또 이렇게 크리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버뉴에 대한 R&D 인베스트먼트를 매년 단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8,000개 페이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펙스는 그 올해 기준으로 한 4.2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I의 어떤 그 주요한 어떤 코어 컴피턴시로서는 2만 5천 명의 월드와이드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이런 ADI 인플로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만 5천 명의 인플로이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엔지니어 리소스가 한 11,000명 정도 되는 한 절반 정도에 되는 부분들이 엔지니어 리소스입니다. 월드와이드하게 31개 컨트리에 지금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사는 보스턴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보스턴에 있고요. 여기 이제 한국 쪽은 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리딩 테크놀로지 영역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아날로그하고 믹스드 시그널, 아까 데이터 컨버터류를 표방하는 믹스드 시그널 쪽에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컨버터, ADC, DAC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오퍼레이셔널 앰플, OP앰프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프로덕트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초창기부터 OP앰프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류들이 아날로그라든가 믹스드 시그널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관련해서 볼테지 레귤레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PMIC,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리 이런 여러 가지 그 입력단의 서지 프로텍션이라든가 그 시퀀셜 그 어떤 파워 같은 것들을 붙어가거나 부트다운 할 때 그런 시퀀스 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주요 프로덕트이고요. 그 다음에 RF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C에서부터 100기가까지 110기가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들로서는 믹서,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터류, 그 다음에 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른 솔루션으로는 DSP라든가 MCU, 그 다음에 이너셜 매저먼트라고 유닛이라고 해서 IMU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옵티컬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코어 테크놀로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주파수는 DC에서 100기가까지, 그 다음에 파워에서는 나노와트에서부터 킬로와트까지, 그 다음에 센서에서 클라우드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그런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든가 공장 자동화죠.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자동화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이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반도체 디바이스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쪽,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슈머 쪽에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요즘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쪽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키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를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모티베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그냥 한 번만 스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그먼트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오토모티브의 전동화 분야, 아까 EV카로 가면서 BMS를 말씀드렸는데 BMS IC하고요. 그 다음에 인캐빈 솔루션에 그 자동차의 ECU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카메라로 가거나 디스플레이로 갈 때 서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 주요한 프로덕이고요. 인더스트리얼 쪽에 이제 코봇이라든가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테이션에 이제 테스트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테스트 장비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쪽에는 5G, 스페이스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그 무선 솔루션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헬스케어 쪽에 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컨슈머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코퍼레이트 오버뷰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좀 부스를 좀 보시라고 미리 보시라고 한 장 캡처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전체적으로 아까 윈텍 코리아, 그 다음 길라닉스, 에로우 코리아, 창남 이렇게 해서 4개 대리점이 있고요. 이분들의 이제 대리점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스를 꾸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개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그런 저희들의 ADI의 코어 컴피턴시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저희 이제 그 브로드 마켓에서 앞으로 향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선별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영역에서는 한 그 15개 아이템에 다 하지는 않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5개 아이템들을 제가 여기다 좀 간략하게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에서는 2가지 아이템, 컨슈머에서도 2가지 이렇게 해서 5개 더하기 2개 더하기 2개니까 9개 아이템을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15개 정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에서는 저희들이 트라이나믹이라고 모터 컨트롤러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독일계 회사예요. 그래서 모터 컨트롤러의 과거의 MCU로서는 그 코딩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레지스터맨만 간단하게 세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굉장히 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커스터머들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하고요. 여기 현재 이제 PTG 카메라라고 해서 그 보안용 카메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리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쪽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소음이라든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데모에서는 비어 데모라고 해서 이 맥주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맥주가 보통 그 모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꿀렁거려가지고 엣지 쪽에서는 넘쳐버리거든요. 그걸 하지 않도록 스무스하게 트랜지션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MCU는 뭐 여러 가지 서플라이들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AMD라든가 이런 데는 있긴 하지만 그런 데는 전부 다 서버 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AI 쪽에 IoT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엣지 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MCU의 어떤 솔루션을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그 자동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인식해내는 그런 어떤 데모를 좀 보여드리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 베이스 T1L은 인더스트리얼 쪽에 사용되는 건데 이더넷 대신에 그 이더넷은 8개의 와이어로 되어 있는데 2개의 와이어로 간략하게 해서 1.7km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롱 레인지를 커버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모터 센서는 저희들이 그 다이아고노스틱, 우리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어떤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장 나면은 안 되는 그런 어떤 산업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진단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아마 아시다시피 그 거리 디스턴스를 매저 카메라 같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디스턴트를 매저해주는 그런 뎁스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MS하고 GMSL은 아까도 말씀드려서 그냥 스킵하고요. 이어버드는 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어링 오구멘테이션, 그러니까 제가 이 바라보는 방향분에 사람 목소리만 증폭해서 보여주고 옆에 노이즈들은 굉장히 많이 깔아앉혀줘서 굉장히 시끄러운 영역에서 그런 그 스피치를 할 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거고요. 센서브 쪽에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데모 이미지만 그냥 월 패널들을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트라이나믹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아이템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터 컨트롤러 관련해서 많이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프로세스를 하는 AI MCU,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엣지 포인트에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저가를 쓸 수 있는 엔드 어플리케이션을 좀 쓰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싱글 페어 이더넷은 이것도 굉장히 좀 그 관심이 많은 건데 기존의 이더넷이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10베이스 T1L은 이쪽인데 기존의 이더넷은 8가닥이 4페어게 되면 8가닥이 들어가는데 얘는 싱글 페어니까 2가닥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은 100m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데 저희들은 1.7km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는 조금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00메가비트인데 이더넷은 이제 속도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기가바이트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파워까지 실어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그 다음에 특별히 ADIN1100 같은 경우는 이더넷을 이 센서 단까지, 센서류는 대부분 이런 데이터 스루풋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센서 단까지 가는데 컨버전 해주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타임 오브 플라잇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뎁스 정보가 가까운 것은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 먼 것들은 이렇게 조금 더 연하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용어 박스 디멘전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센스는 아까 그 프레그노스틱, 예를 들어서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이런 가스를 주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모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라인이 스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걸 미리 인지를 못하게 했으면 굉장히 자산성에 손해가 되게 되고 그 웨이퍼는 전부 다 스크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고장의 어떤 예우가 있을 것을 미리 이제 진단하는 거가 뭐 오토센스, 저희들이 스마트 모터 센서라고 하는 것들을 데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S에는 자동차 쪽에 아마 이제 그 디스플레이 앞으로는 이제 ADAS 그 자율주행도 비전 베이스드로 많이 지금 그 변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카메라 데이터를 ECU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또는 ECU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데이터를 뿌려주는데 그런데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고요. 그다음 배터리 모니터, BMS IC고요. 그다음에 헬스 센서 쪽에는 이런 이제 그 PPG 또는 ECG, 바이오 임피던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있고 아까 히어링 오그먼테이션에서 주변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내가 바라보는 사람의 보이스만 그 캡처해서 해주는 그런 데모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